네, 북한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남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확대 해석해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는 건 경솔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 담화문에 담긴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담화에 나온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은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 이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 말인데, 일단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제 그 끊어졌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통신선이 끊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남북 관계가 잘 나가다가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일종의 노딜로 끝나면서 네. 이제 냉각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서 과감하게 전환을 했단 말이죠. 예. 대화 국면으로.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정책의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하노이 회담만 보더라도 열차를 3일간 타고 가고 뭐 이런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을 했는데 예. 북한 내부에 이제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사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위상 이런 것에 큰 타격이 왔던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이 남쪽에서 남북 간의 이제 합의에 의하면 서로 간에 비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단지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통신선을 이제 단절을 했는데 그럼 이제 통신선을 다시 복귀한 상황은 뭐냐? 예. 그러면 남북 간의 어떤 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어쨌든 이제 그 방향을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북한 나름대로는 이제 반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와중에 크게 모멘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통신선을 다시 복구하고 나와야 될 만큼 큰 이벤트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선을 복구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북한 내부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제 총비서죠. 김정은 총비서가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신선을 복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남한이 여전히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소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측에서는 남북 통신선이 복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신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그냥 연결했을 뿐이지 예. 여기에 무슨 뭐 화해니 협력이니 뭐 이런 의미를 갖다 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의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마저도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이제 복선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남한이 전단지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전단지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로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통신선을 단절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후에 전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법도 바꾸고 하면서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이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전단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통신선을 복구한 것일 뿐이지 예.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근데 북한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사실 어떤 노림수가 있고 그동안의 어떤 이런 행동 양식들을 보면은 뭐 공짜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통신선 연결 뒤에 닷새 만에 어떤 청구서,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청구서를 꺼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이제 뭐 청구서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청구서라고 얘기하는 표현까지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통신선을 다시 복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하나의 큰 물줄기가 이제 최소한 더 진행되지 않고 그 방향을 꺾었다라는 데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선의를 했으면 선의로 행동을 했으면 상대방도 선의로 보답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뭐 그건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통신선을 복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특혜를 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닐지언정 예. 어쨌든 본인들의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대방도 선의로 보답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그게 뭐 청구서를 요구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담화문에 깔린 북한의 의도, 속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해 왔는데 이번에 그 단순히 축소 정도로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이걸 전면 취소해야, 중단해야 북한이 만족할 정도가 될까요? 어떤 걸 의도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취소를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계속 쭉 똑같은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문제는 하노이 노딜까지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정치적인 내상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화가 났던 거고요. 한번 2017년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남북 관계가. 예. 2017년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누구도 뭐 남북 관계가 뭐 이렇게 서로 살갑게 대화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가 두렵거나 남북 관계가 뭔가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관계는 많이 좋아진 건데 단지 지금 이 모멘텀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입었던 내상 때문에 이 모멘텀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얼마나 살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정상회담이 됐든 예. 아니면 남북 간의 합의가 됐든 북미 협상이 됐든지 간에 뭔가를 하려면 북한 내부에서 또다시 최고 지도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가서 또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는 상황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한 번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두 번 당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 또는 명분을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취소를 하면 제일 좋은 답이 될 거고요. 예. 예.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좀 물밑에서 대화가 되든지 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요. 그 지난달 30일에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한 이틀 뒤에 이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좀 묘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가능성은 좀 아무래도 좀 봤다고는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내부에서 뭐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할 때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뭐 우리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북한 쪽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상황이 꼭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예. 첫째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전환적인 모멘텀에 딱 들어섰는데 예. 이 분위기를 좀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은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의 득과 실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공세적인 정책을 취해서 얻을 것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예. 좀 유화적인 정책을 해서 더 얻을 게 더 많을 것이 있는데 물론 한미연합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예. 저도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고 얻는 게 적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해서 얻을 것이 많고 잃을 것이 적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지금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미국도 뭐 백신 접종률이 60% 가까이 갔지만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이 훈련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병력들이 상당수 병력들이 이쪽으로 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병력들이 코로나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야외 실기동 훈련이 아닌 예. 지휘소 훈련이거든요. 예. 근데 지휘소 훈련이 사실은 어찌 보면 축소된 것 같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코로나 잘 안 옮거든요. 야외에서는 조금 거리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예. 근데 지휘소 훈련은 지하의 벙커에 폐쇄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같이 생활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 엄청난 결과. 이번에 우리 청해부대 부대원들 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 꼭 북한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유화적인 분위기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또 전자권 전환 등이 그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예.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현재 상황은 훈련을 하더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이미 의견은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크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훈련을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것을 정치적인 뭐 이제 정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뭐 이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우리 남한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통신선 연결 이전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갔어도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좀 태세 전환을 한 시점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자권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축소된 지휘소 훈련을 가지고는 전자권에 대한 예. 어떤 모멘텀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한국군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되기는 좀 어차피 힘든 것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 전자권이나 이런 문제의 한 득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득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뭐 축소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득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정부가 어떤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 내용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